4단계 사과의 단면 윤곽선 만들기. 이전 과정에서 사과 모델링을 시작할 큐브를 하나의 정점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3D 뷰에서 선택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이럴 때는 아웃라이너 에디터를 이용하여 해당 물체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탭키를 클릭하여 에디트 모드로 전환합니다.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 드래그하여 박스 선택 툴로 3D 뷰 중앙의 정점을 선택하고 위치를 사과의 단면 윤곽선이 시작될 높이로 이동시킵니다. 이제 정점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하는 방식으로 사과 이미지의 한쪽 단면 경계를 따라 엣지 라인으로 윤곽선을 만들어 갑니다. 이후에 세부적인 형태로 다듬어 줄 것이므로 처음부터 너무 정확하게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이때 곡률의 변화가 큰 부분은 정점 간격을 상대적으로 가깝게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후에 적용할 सब디비전 서피스 모디파이어에 의해 사과의 표면을 부드러운 고해상도의 메쉬로 자동 분할시켜 줄 때 사과의 형태가 잘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물체의 곡률 변화가 심한 부분을 모델링할 때는 그 곡률이 정교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정점을 그만큼 더 밀도 있게 배치해야 합니다. 대략적인 단면 윤곽선 만들기가 완료되면 위쪽의 마지막 정점을 선택하고 N키를 클릭하여 사이드바를 열어줍니다. X값을 0으로 입력하여 그 마지막 정점이 정확하게 Z축 상에 오도록 조정합니다. 그래야 회전체로 만들어질 사과의 중심이 모아져서 불필요한 정점들과 구멍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4단계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5단계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단계 회전체 만들기. 여전히 에디트 모드에 있는 상태에서 프로퍼티즈 에디터의 모디파이어즈 탭을 선택합니다. 이어서 Add Modifier 버튼을 클릭한 후 제너레이트 메뉴에서 스크류를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그 결과 앞서 만든 단면 윤곽선에 의한 회전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스크류 모디파이어는 이름처럼 나선형 물체를 만드는 기능을 하지만 기본 옵션은 이렇게 360도의 회전체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선형 물체뿐만 아니라 이번 예제의 사과나 다양한 형태의 둥근 그릇과 같은 회전체 물체를 만들기에도 적합합니다. 이제 단축키 컨트롤 S를 클릭하여 현재까지의 장면을 저장합니다. 참고로 장면 저장 메뉴는 상단에 있는 블렌더 메뉴 중에서 파일 메뉴 안에 있는 세이브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어서 스크류 모디파이어의 세부 옵션을 살펴보자면 앵글은 나선형의 회전 각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기본 값인 360도로 줍니다. 스크류는 나선형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나선형이 아닌 회전체가 되게 할 것이므로 기본 값인 0으로 줍니다. 엑시스는 나선형의 회전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수직 방향으로 회전시킬 것이므로 기본 값인 Z로 줍니다. 스텝스 뷰포트와 렌더는 앞서 입력한 앵글을 몇 등분으로 나누어 회전시킬지를 지정합니다. 면이 정사각형에 가깝게 보일 정도의 값이면 적당합니다. 여기서는 사과의 각면이 옆으로 길어 보이기 때문에 값을 20으로 높여서 정사각형에 가깝게 합니다. 면의 모양을 정사각형에 가깝게 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텍스처 작업이나 형태를 변형시키는 애니메이션 작업 등에서 좀 더 손쉽게 고품질의 결과를 내게 해줍니다. 이때 스텝스 뷰포트는 3D 뷰에서 보여지는 수치이고 렌더는 실제 렌더링되는 수치인데 여기서는 두 값을 동일하게 주었습니다. 참고로 스텝스 뷰포트 값을 너무 높게 주면 3D 뷰상의 작업 속도가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머지를 체크하면 값 입력란이 활성화되는데 여기에 입력한 값보다 짧은 거리를 유지하는 정점들을 자동으로 병합시켜줍니다. 그래서 회전체가 회전하여 서로 만나는 시작과 끝 부분이나 위아래 꼭지 부분의 정점들을 자동으로 병합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는 기본 값과 반대로 체크해줍니다. 스트레치 UVG는 만들어질 메쉬의 텍스처 매핑 작업을 위한 좌표인 UV 맵에 대한 옵션입니다. 기본 값은 둘 다 체크 해제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둘 다 체크하여 UV 맵이 맵 공간 안에 최적화되어 만들어지게 합니다. UV 맵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텍스처 매핑 과정에서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멀즈의 스무스 쉐이딩은 만들어질 메쉬의 표면 음영 처리를 부드럽게 할지 각지게 할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는 기본값 그대로 체크하여 표면이 부드럽게 보이게 합니다. 이러한 스무스 쉐이딩 기능은 실제로 메쉬에 면을 추가하여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은 아니고 조명 값에 대해 표면의 방향을 보관법으로 계산하여 음영상으로만 부드럽게 보이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윤곽은 부드러워지지 않고 그대로 거칠게 유지됩니다. 참고로 모디파이어는 선택된 메쉬의 상태를 다양하게 변경시키는 수정자인데 블렌더에서는 매우 유용한 여러 가지의 수정자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모디파이어는 기능별로 하위 분류 메뉴들을 가지는데 그 중에 이번에 사용한 스크류 모디파이어가 포함된 제너레이트 안에는 이름 그대로 선택된 메쉬의 데이터를 추가로 생성시켜서 변경하는 모디파이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모디파이어들은 진행 과정에서 사용할 때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개념 잡기 3. 블렌더의 데이터 단위 알아보기. 이후에 좀 더 개념적인 작업을 위해 이쯤에서 블렌더의 데이터 단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블렌더의 모든 데이터 단위를 살펴볼 수는 없고 우선은 중요한 몇 가지만 간단한 개념 설명 위주로 알아보고 각각의 자세한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필요할 때 다시 다루겠습니다. 블렌더의 데이터 단위를 크기가 큰 순서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씬, 뷰 레이어, 컬렉션, 오브젝트.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메쉬, 라이트, 카메라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오브젝트는 그 종류에 따라 해당하는 세부 데이터들로 구성됩니다. 메쉬 오브젝트를 예로 들 경우 메쉬는 다시, 버텍스, 엣지, 페이스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데이터 단위인 씬은 3D 뷰상에서 보여지는 전체 내용으로서 장면을 의미합니다. 뷰 레이어는 렌더링과 합성 작업의 편의를 위해 그 하위 단위인 컬렉션과 오브젝트들을 분류하여 세부적인 상태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컬렉션은 하위 컬렉션을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유연한 데이터 단위입니다. 주로 3D 뷰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편의를 위해 컬렉션의 하위 단위인 여러가지 형식의 오브젝트들을 원하는 대로 따로 모아서 세부적인 상태를 지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각 데이터 단위에 대한 세부 속성 조절은 프로퍼티즈 에디터에서 진행합니다. 각 데이터 탭과 속성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씬, 뷰 레이어, 컬렉션, 오브젝트, 데이터. 이상으로 5단계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는 6단계부터 진행하겠습니다.